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18일 오후 시간인데 지금 미국도 역시 19일 새벽이죠. 내일이면 이제 1월 22일 과연 누가 취임하느냐, 과연 그 대통령 취임식은 벌어질까? 아니면 일설에 어떤 가상 스튜디오를 CNN 중심으로 해서 그 코미디를 연출할까? 그 전에 취임 전에 트럼프는 이제 백악관을 떠나서 플로리다로 가는 또 그런 일을 연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대통령을 이제 이양하는 그 어떠면은 마지막 그 겉보기 카드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노 드라마처럼 그 옛날에 그 채플린이 무성 영화 시절에 그 조용하게 소리 안 나는 연기를 한 때처럼 지금 아주 고요 가운데 트럼프 1인 연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온 세계를 상대로 대선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동안 내공이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전체를 지금 들리는 소리는 손자 병법도 이제 터득했다고 하듯이 지금 거의 홀로 연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여러 이제 조연들도 있고 그 상대방도 있고 또 딴 나라까지 있는 그런 큰 틀에서 지금 세계 대전의 독특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주 참 현대전의 아주 그 진수를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세를 먼저 간단히 브리핑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일단 세계대전의 첫 고비가 1월 20일 그리고 아주 지금 맹렬하게 지금 그 주도권 쟁탈전인데 외형으로는 지금 군권이 전체를 지금 장악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정세를 분석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사관입니다. 역사 의식에 대해서 어떠한가 하는 걸 이번 계기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이제 어저께 나온 거지만 이쪽에 이렇게 재난지구들을 선포를 쭉 해오고 있는 거예요. 이쪽 방책들. 그러니까 어떤 이쪽에서 오는 것을 막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그 정전 사태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그건 뭐 전국적이었는데 아무튼 이쪽 방면도 굉장히 맹렬하게 막는 것을 볼 때 이쪽으로 혹시 올지 모르는 그러한 적군에 대해서 방책을 외부의 공격을 이렇게 막아내고 이제 이 내부의 문제를 워싱턴 DC를 상징적으로 여기 묶어버린 상태에서 백악관에 여기서 이제 얼마 안 떨어져 있지만 지금 판세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언론도 비껴가고 그다음에 법원도 비껴가고 그다음에 상하야원 국회도 그냥 무용지물 된 듯하면서 어저께 그저께 뭐 별별 아주 그 민주당과 그 모든 분야의 그 더러운 범죄들을 아주 다 발린 중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 겉으로 볼 때 세계 대전이 미중전이에요. 예. 미중전. 겉보기에 미국을 지지하는 나라들은 보이지 않지만 뒤로 이제 어떤 그 지지 성명을 했는지 모르고 역시 중국을 향해서도 드러내놓고 이렇게 뭐 지지한다 하는 그런 인식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전쟁, 전자전 또는 정보전, 첨단, 첩보전 그런 것이 지금 한 적어도 몇십 년 동안 두 나라 사이에 다 짱 박혀 있는 것들을 놓고 지금 큰 싸움 또는 큰 어떤 그 가면 무도회가 벌어지는 중이에요.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짜고 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세계 흐름을 볼 때 이쪽이 있고 그다음 지금 이쪽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쪽이랑 이쪽 동부아시아, 그다음 이쪽 이제 유럽 쪽, 나머지는 뭐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이쪽 유럽 쪽, 그다음 여기 이제 로마 카톨릭, 이건 이제 이미 목덜미 잡힌 것으로 이제 처분만 바라는 것 같고, 이쪽 러시아도 뭐라고 목소리 낼 수는 없고, 이쪽 이 중공이 지금 자기네 내부의 문제를 바깥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됐고, 또 미국 또한 이 내부의 문제를 바깥으로 이제 바깥쪽으로도 이제 해결을 봐야 되는데, 일단 안에가 뭐 어떻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쪽 중공도 보니까 여기 이제 다른 나라 막 합병한 이 소수 부족들의 문제, 그다음 이 내부 이제 스끈평이 그 독재에 대한 리커창 쪽의 반발, 다시 말하면 이제 스끈평 중심한 어떤 샹하이파랑 그다음 이쪽 리커창 중심의 공청파가 대결하는데, 이 북한은 과연 어느 쪽을 지지할지는 모르겠고, 또 북한이 미국에서 바이든 측은 아니고 트럼프 쪽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이게 미국 국내국의 중공 국내국의 문제에서 아주 지금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고, 대부분은 지금 관전하면서 고삐를 이제 저마다 갖고 있겠죠. 근데 이쪽은 다 털렸어요. 지금 더 털리지 않은 건 지금 북한. 어쩌면은 유일하게 북한 하나만 지금 이 공영 싸움 가운데 향배가 어떨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있다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시간 지나면 이제 어느 만큼 보도가 나올 수도 있고 영원히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다음 이쪽 중동도 현재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건수 터트려서 미국 문제, 중국 문제가 위인 전술로 해결되면 좋은데, 이게 또 그렇잖아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강대 강이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다음 여기 지금 우리나라 이 한반도도 지금 집중되지만, 이거보다 지금 중공이랑 미국 문제가 일단 현안인데, 미국 문제 일단 이 내분 문제, 중국도 내분 문제다. 이쪽 대만 문제, 홍콩 문제, 이런 각 이제 종족 이제 동네 문제 있어가지고 아참은 미국 4분의 5열, 중공 4분의 5열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건 신만이 알아요. 신의 경륜에 속했고, 지금 몇몇 이제 트럼프라든가 스끈평이라든가 또는 이제 김정은이라든가 이런 겉으로 나타나는 그 사이에서 새 판짜기를 위해서 지금 아주 겉으로 힘겨루기로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싸움이 무슨 핵전쟁 이런 쪽보다도 아주 굉장한 아주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매우 아주 독특한 싸움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과 중공은 일단 내실을 기해서 일단 수비는 공격이다 하는 처지에 지금 현재 전장은 이쪽 미국 쪽에서 일단 벌어지면서 이런 멀리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집중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거고, 중국도 여기 이제 많은 뿌락치들이 있으니까 자기네 사람이건 또는 미국 사람이, 그래서 이런 심리전을 노리면서 이 내부를 지금 또 이제 강화시키는 중에 있는데, 아무튼 어느 쪽이 먼저 꼬랑지를 내리냐면 판사랑 세계사 흐름이 확 바뀌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 그런 문제가 이제 미국 내분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일단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또 한쪽은 또 침묵 어벙이 전법을 하면서 지금 아주 워싱턴
기씨는 침묵 속에 고요 가운데 있어요. 내부 막 그냥 정버전, 첩버전, 사이버전 그런 것들이 맹렬해요. 그런 가운데 지금 미국은 이쪽 이제 일본 쪽에 하나, 그다음 이쪽에는 그 함대 2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한대, 이쪽에 그 항공 모함들을 이렇게 지금 짱 박아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전장 막아내고, 그다음에 이쪽 중공이 이제 견제하는 거죠. 북한을 견제하는 건 아니에요. 뭐 최근에 이제 뭐 북한이 혹시 또 뭐 도발하지 않냐는 어떤 그 전매 특검 아닌지 이런 말을 쓰면은 이 정세 분석하는데 아주 이게 너무 아주 이게 낡은 수법이에요. 지금 북미 대화도 3차례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한 것을 상기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유럽 쪽 이쪽을 좀, 그다음 이쪽 두 군데를 다독거리려고 팜페오랑 미 대사들이 방문하려고 했는데, 일단 이 안에 불러들여 가지고 내일이나 이쯤 되면 다 사임하지 않습니까? 국무장관 사임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플로리다로 가고, 그다음에 지금 국방장관 대응하는데 밀러도 지금 1월 20일이면 이제 자기도 떠나겠다는 식의 언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1월 20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원래 지금 이게 비상이 24일까지 돼 있는데, 그럼 이거 지금 크리스 밀러도 트럼프를 배반하는가 하는 그 막 설까지 돌고 있는 굉장히 아주 묘한 또 판세의 그 소용돌이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지금 아주 군대를 지금 집결했어요. 외부를 다 틀어막고 이제 안쪽을 해가지고 승부수를 던지는 듯한데, 만에 하나 이제 바이든이 그 취임 선서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어떤 그 반란법, 반역법이 되면 그 체포가 될는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간, 지금으로부터 24시간 또는 플러스 알파의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근데 우리 국내 뉴스는 아무 소리도 안 나오고 지금 세계 또한 그냥 잘 몰라요. 그냥 눈만 ቁ빡ቁ빡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이제 세계대전에 드디어 첫 번째 이제 고비길에서 판세가 어느 쪽으로 기우나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우라는 그 신의 경륜을 우리는 바라보기로 하고, 자, 이런 그 싸움,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 인류 역사에 대한 의식이 뭔가를 우리가 깨달아서 자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오늘 본론으로 조금 이제 제가 그동안 생각하고 고민하던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보통 역사 그러면은 뭐 여러 설들도 많고, 그냥 이 역사란 우리나라의 낱말에 대한 그 뜻 넓이, 즉 개념 또는 뜻 매김, 이 정의, 이 개념과 정의 뜻 넓이, 뜻 매김, 이게 시원찮아요. 뭐 어떤 나라 말로는 뭐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이건 또 뭐 어떤 말인지. 그다음 역사의 반대말이 선사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사시대, 역사시대. 어떤 사람은 선사시대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글자가 없기 때문에 선사예요. 그러니까 주로 뭐 유물이나 이런 뭐 뒷날 계승된 전설 따라 삼천리 때문에 이것을 그냥 멋대로 이제 부풀리고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많은데 조심해야 돼요. 역사란 문자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문자가 발명된 이후의 세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문자 발명을 줄여서 문명 또는 뭐 문화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어떤 나라가 제일 먼저 문자를 발견했는가? 그다음 그 언어들이 어떤 특성들을 지니고 있느냐? 이게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대한 관심입니다. 잘 드러나진 않아요. 무슨 어떤 땅 따먹기, 무슨 왕, 대통령, 총리 어떤 그 정치 틀, 또 어떤 경우는 뭐
누가 돈을 많이 갖고 있냐, 돈 많으면 귀족, 돈 없으면 노예, 이런 게 동서고금 계속 지금까지도 모양만 달라졌지 껍데기만 달라졌지 그대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를 보는 관점, 무엇을 중심으로 하냐, 흔한 얘기로 왕을 중심하냐, 일반 시민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냐, 서양을 중심으로 하냐, 동양을 중심으로 하냐. 어떤 사람은 과학을 중심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돈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것들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은 어떤 사관, 역사를 통해서 정치, 경제, 종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역사를 알려면 이 문자를 알아야 돼요. 문자를 해석한다. 문자를 가지고 기록한 것을 살핀다. 그러니까 문자를 가지고 해석사가 역사를 아주 바탕을 깔고 있는, 역사를 의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많은 그 문헌들이라고 하는 건 지나온 사람들의 발자국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기록 없는 건 선사시대라고 우리가 놓고 볼 때 이 각나라 말로 오랫동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걸 어떤 눈으로 보는가, 이쪽 눈으로 보는가, 이쪽 눈으로 보는가. 또 이게 언어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고대어부터 현대어까지 굉장히 많은데 세계 대제국 언어들로 된 기록들이 많이 있다고 치지만 한 나라가 있고 그 다음 나라 가면 여기 완전히 거의 초토화시켜요.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그냥 아예 씨를 다시는 배분 못하고, 이런 그냥 지난 문명을, 지난 문화를 다 파괴해온 이 역사 흐름이라고 하는 걸 또 우리가 알 때 이 역사 왜곡이 어떤 시대든지 교묘하고 눈치채지 못하게 심각하게 많이 벌어져 왔음을 인정해야 돼요. 지금 그러면 미국사, 중공사는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습니다. 거기 엉터리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면 틀림이 없어요. 진짜 그럼 원 자료는 1차 자료는 없앴거나 감춰뒀거나 만일의 사태 대비해서 나타낸 건 서로 강자 중심으로 음모해가지고 역사를 재편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알지만 현대 그 세계사를 보면 1920년경에 대충 정리를 했어요. 1920년이면 1차 대전, 그렇죠? 1차 대전을 마친 거거든요. 그럼 1차 대전이 있기까지 이걸 언제부터 출발점을 삼아야 되겠는가 할 때 우리 보통 르네상스, 그렇죠? 그 다음에 산업혁명 하면 대략 한 16세기 16세기에서 20세기 초에 됐으니까 그건 한 400년 이상의 이 기록을 알아야 돼요. 400년, 그 다음에 500년 이런 가까운 400년 좀 넘는 기간을 어떤 시각으로 누가 주도해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했나. 그래서 미국사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중공사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보게 되면 딴 나라 역사에 거는요. 그러니까 이 중공사, 미국사에서 공통분모를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잖아요. 공통분모가 이 15세기 좀 넘어서 16세기 사이 이른바 르네상스가 있고 잠시 종교개혁,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다 잘 아는 거, 제가 혹시 문자를 쓰는지 뭐 좀 혹시 조금 제가 틀린 거 있어도 뭐 연덕은 뭐건, 어떤 사람은 종교개혁을 굉장히 거창한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나라마다 보는 이마다 시각이 여러 가지겠지만 이 작은 맞물려서 신의 경륜을 아는 사람들이 이것을 맞물려서 보는데, 르네상스라고 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모르면 종교개혁을 아전 인수로 해서 이른바 카톨릭이 됐건 개신교는 까막눈이 돼버려가지고 크게 실족을 합니다. 세계 역사 의식에서 뒤치는 사람이 돼가지고 손가락질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이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 심각하게 통해야 돼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믿습니다. 주의로 그냥 다 해치려고 하는 거 한심함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때 이미 네덜란드, 영국, 뭐 그다음 또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애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 경영을 하잖아요. 동인도, 서인도. 예. 동인도, 서인도에서 공통되는 말이 인도인데 이 인도라는 그 어원, 성경이건 세속 역사에 나오건 어떤 지명 이름이건 이 인도에 되는 거랑 이 동이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란 말을 썼는가. 인도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굉장히 이런 것도 우리가 잘 판세를 봐야 되는데 이 동인도 회사에서 이때니까 배, 그렇죠? 배가 발전하잖아요. 배를 가지고 이제 무역도 하고 무역을 지키려니까 군사. 그러니까 벌써 이게 경제와 경제를 도와주는 이 군력이 같이 맞물리더라고. 이거 전체를 영국이가 어떤 그 왕이나 귀족들이 이것을 갖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담이지만 그 중공사도 문제가 있는데 그 영락제라고 했을 때 이게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나라 사람이 좀 혹시 뭐 국수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영락제 당시인 그 15세기, 14세기, 15세기 이때 아주 세계를 다 휩쓸었다는 그 기록이 있잖아요. 이걸 이어받은 게 영국, 그다음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그 해적들을 중심이 어떻게 그 과학의 발달로 이제 배를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이 영락제 당시에 그 과학이랑 그 모든 그 각 지역의 그 식민지는 아니고 이제 그렇게 거래하던 무역항들 그 각 나라를 논아먹게 하면서 이 세계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무튼 전 세계를 먹기 시작했고 중공 쪽, 중공인지 원래 우리나라인지 아무튼 이쪽도 다 이제 먹게 된 사실을 알아야 돼.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것 중에 하나는 이 종교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 쭉 온 이제 교가 있었는데 변질을 했잖아요. 그렇죠? 1000년 이상 변질한 걸 이제 뒷날 붙이길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카톨릭. 카톨릭이 하도 엉터리니까 이 안에서 바른 것을 추구한 게 뭐 루터, 쯔빙글리, 뭐 그다음 이쪽 깔뱅 저쪽 유럽 중에서도 동부 유럽 쪽 이렇게 해가지고 잠시 그 바른 교회를 잡은 그런 사람을 카톨릭에서 예수회, 종교개혁이 있으니까 반종교개혁으로 이뤘다 하는데 아무튼 이 예수회에서 자기네들을 반대한 그 종교개혁의 무리를 개신교라고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이걸 박멸작전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와서 지금은 개신교를 이미 먹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의 핵심이 가장 어떤 거냐니까 성경. 성경을 똑바로 알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중심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 예수의 중심으로 해서 그 트렌트 종교회의를 카톨릭에서 해가지고 여러 뭐 아주 오랜 동안 했는데 여러 조항 중에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공인한 그 라틴 불같으면 진짜 다 나머진 다 잡아 죽이고 없애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전쟁이 쭉 지금까지 벌어진 거예요. 지금 딱 보면 트럼프는 개신교 쪽, 원래는 이제 유태인이지만 그다음 바이든은 카톨릭 쪽이에요. 이렇게 종교까지도 둘로 딱 나눠가지고 일반 백성들을 아주 누르면서 돌아가면서 바꿔가면서 해먹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개신교가 주도를 해왔기 때문에 카톨릭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존 F가 카톨릭이었고 아무튼 그다음 우리 나라도 보게 되면 통상 진보라고 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카톨릭 내지는 그 자유주의 신학 개신교들이 있고 보수파들은 개신교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카톨릭이 아주 뭐 완전히 싹쓸이 하고 있고 침몰한 보수파들은 개신교로 서로 뒤에서 짝짝꿍 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 상황이에요.
서로 으르렁거리는 싸움인 것 같지만 결국은 둘이 딱 해서 사바사바 해가지고 세계를 또한 자기 나라 백성들을 개돼지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상식이에요. 보길 들어서 우리 1618년부터 1648년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30년 전쟁. 이것도 카톨릭과 개신교의 전쟁이에요. 뭐 무슨 뭐 비슷하게 끝났는지 이 베스트팔리아 이제 조약을 맺었는데 결국 이쪽 한쪽은 독일 중심한 개신교 그다음에 이쪽 카톨릭에서 서로 이제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400년 동안 세상을 주무르면서 그 앞전에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세계 전쟁에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정치적인 요인도 있고 이 돈 문제고 그다음 거기에 종교가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종교에 빠지면은 뭐 죽기 아니면 살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그 유럽사를 세계사라고 조작을 한 게 1920년, 22년경 이걸 가지고 온 세계는 우리나라는 이 세계사를 지금까지 공부해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그냥 재편한 각색한 편집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의식이 서구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뛰어봤자 벼르게 이걸 굳히기 위해서 바로 그 종교도 이제 앞세워 가지고 가자기 때문에 세계사는 역사는 전쟁사인데 세계사가 전쟁사인데 이게 종교 전쟁사예요. 아까 말한 대로 경제, 군사 이걸 통해서 과학의 발달로 완전히 동양을 싹쓸이한 거예요. 비참한 역사죠. 200년, 300년 온 세계를 통해서 완전히 동양 4분의 1 되고 다 결의들 찢어 밝혀서 나라들 다시 다 만들고 한 게 서구가 한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서양 나라도 현대 국가 이름 만든 지 얼마 안 됩니다. 1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 전쟁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전쟁. 로마 카톨릭이랑 개신교 사이에서. 근데 오늘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성경이 다 전멸을 했어요. 성경 전쟁은 또 근본이 어떤 전쟁이냐면 언어 전쟁이에요. 이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세계를 제압한 사람들이 언어를 그냥 냅두지 않습니다. 언어를 바꿔요. 그래서 그 각 나라 문자 발달사를 보고 이 세계 큰 사건 뒤에 나라가 재편되고 민족이 재편될 때 언어도 자연스럽게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쭉 보면 이제 라틴이 이제 왔다가 서구 언어들 서반어, 뭐 도고, 불어, 영어 이런 말들이 있었다가 도고랑 영어 이제 대결 속에 영어가 1, 2차 대전을 통해서 석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 패권 시대가 100년도 안 돼요. 100년도 안 되는데 온 세계가 그냥 영어로 도배한 듯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식 영어랑 영국식 영어가 다르고 필리핀식 영어, 호주식, 캐나다식 영어들이 이제 영어는 아주 이제 무슨 한 나라 전유물도 아니고 그냥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헤게모니를 걸고 끼리끼리 블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우리나라 말은 굉장히 독특한 언어예요. 세계어에서. 근데 이 우리나라 말이 본디 그러했는데 이것이 일제를 거치면서 한글로 둔갑을 하면서 세계어의 똘마니로 이제 재편이 되는 거예요. 미국인이 아주 그 로마자로 우리 소리를 표기하는 법이라든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하고 우리 사전 만들고 문법 만들고 한 거라든가 대한제국이 사라지면서 완전히 우리 언어는 낙동강 오리알 엉망진창이 되는 게 현재 한글 상태예요. 이렇듯이 이게 역사 의식이 똑바로 되려면 자기 언어를 똑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런 모든 흐름을 똑바로 잡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게 판이 큰 거예요. 역사가
바로 잡히려면 언어가 돼야 언어를 가지고 쭉 벌어진 사건을 해석해서 이 사건들의 뜻이 무엇이다 해서 어떤 생각을 모으잖아요. 사상. 그래서 이걸 보통 문사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강한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딴 나라 속국이 될 수도 없어요. 굉장히 줏대랑 뿌리 의식이 강렬하기 때문에 한국은 완전히 지금 전멸 상태예요. 무조건 미국. 영어. 돈. 잘 말해야 똘마니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는 완전히 예수에 먹혔어요. 세계 모든 전쟁사에 예수회가 있어요. 그 뒤에는 그 돈, 물주인, 그 유태인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싸움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졌고, 미국과 중국 두 양대 산맥 뒤에 유태인이건 예수회건 돈이건 여기에 바로 종교가 깔려 있고 언어 전쟁이에요. 성경 전쟁이라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한번 계속 지금 첫 번째 고비를 맞이한 1월 20일을 고비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주목해 보면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